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임진왜란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이제 임진왜란이라는 거는 조선의 전기와 조선의 후기라는 그 두 시기를 나누는 그 시점이에요. 나누는 우리가 그런 점을 분기점이라고 하는데 하나와 하나의 시점과 다른 하나의 시점을 분리하는 그런 점이다 해서 그런 분기점이 되는 역사적 분기점이 되는 그 사건이 바로 임진왜란입니다. 그래서 임진왜란에 어떻게 발생했고 어떻게 진행이 됐으며 그 이후에는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이번 발표랑 이번 강의랑 다음 강의를 두 개의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요. 그럼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임진왜란은 무엇인지 우리 한번 알고 있는 대로 지금 생각나는 거를 머릿속에서 떠올려 보세요. 뭐가 생각나는지. 저는 뭐 아무래도 이제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나겠지만 이제 임진왜란 같은 경우가 뭔지를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셨으면 뭐 이순신 장군을 생각하실 수도 있고 뭐 어떻게 임진왜란이 어떻게 발생한 건지 뭐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셨을 수 있는데 임진왜란은 사실 이제 일본이 명나라를 우리가 침략을 하겠다. 명나라로 가야 되는데 길을 내달라 조선이. 왜냐면은 명나라 중국이랑 일본 사이에 한국이 껴있잖아요. 그래서 길을 내달라라는 그런 말을 하면서 우리한테 시비를 건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명나라와 사대 관계. 그래서 명나라를 우리의 아버지 나라로 섬기고 있었어요. 임금님 나라. 그러니까 우리 임금님을 치겠다는데 어떻게 내줍니까? 그래서 안 된다. 못 내준다. 이랬더니 일본 놈들이 그걸 비밀을 삼아서 왜구가 우리에게 침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본이 명나라로 가는 길에 조선이 있어서 그래서 우리나라를 침략했다. 그래서 임진왜란이 처음에 발생하게 됩니다. 네, 맞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임진왜란의 발생 원인과 그 극복 과정을 한번 다 같이 알아볼 겁니다. 네, 그럼 당시 조선의 상황은 어떠했는지 한번 볼게요. 이게 원인과 굉장히 관련이 있겠죠. 조선의 상황이 어땠는지 알아보고 일본의 상황이 어땠는지 알아보면 왜 조선의 상황과 일본의 상황을 같이 보면 이래서 전쟁이 일어났겠구나. 조선이 이렇게 약해져서 또 일본은 이런 이유로 전쟁을 일으켜야 해서 이렇게 전쟁이 일어났겠구나를 알 수 있는데 당시 조선의 상황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암담했어요. 왜냐하면 일단 전쟁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일어나지 않아서 병사들이 많이 약해져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배계층이란 사람들이 외부에 적이 없으니까 밖에 적이 없으면 안에서 싸움이 생기기 마련이죠. 밖에 적이 있으면 우리끼리 똘똘 뭉쳐야 되는데 밖에 적이 없으니까 우리끼리 그냥 치고받고 엄청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싸우면서 지배계층 사이에 그 붕당, 그래서 당파 간의 갈등, 각자 모임마다 자신이 맞다고 하면서 서로를 막 싫어하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싸웠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안정되지 못했고 또한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이란 율곡 이 선생님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죠. 네, 이분이 우리 집회에도 있으신데 이분이 이제 일본이나 다른 나라가 침입할 수 있으니까 우리나라가 10만 대군을 양성해야 된다. 라고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에 굉장히 똑똑하신 분이잖아요. 이런 위험이 일어날 것을 미리 예상하고 주장을 하십니다. 선조는 우리 지금 전쟁도 안 하는데 왜 그렇게 굳이 돈 써서 10만 대군이나 양성해야 되냐? 라고 하면서 이 율곡이 선생님의 말을 무시하게 되죠. 그게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에 조선의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전세제의 문란, 그러니까 세금 거두는 거를 사람들이 정직하게 하지 않고 있었고 군사력의 약화, 전쟁이 많이 안 일어나서 군사력이 약해졌었고 또한 백성들의 생활고로 성과 수축과 군비 정비 명령이 지켜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백성들이 먹어야 될 쌀로 가지고 군사들한테 주고 성벽을 쌓는 데 썼다는 거예요. 정말 민심도 흉흉하고 백성들 다 되게 굉장히 힘들고 그렇다고 좋은 군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조선은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일본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일본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일본에서 정말 100년간 일어났던 전쟁을 다 이제 끝마치고 일본을 통일해낸 그런 시점이었어요.
하지만 일본에는 그 때문에 이제 각 지역들의 무사 계급이 굉장히 많았죠. 그 사람들은 이제 한 곳에 모아놓고 있다 보니까 지금은 통일이 됐지만 언제 다시 나라가 불안정해질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힘을 빼놓자. 어떻게 하면 될까 해서 다른 나라 공격하게 시키면 되잖아요. 우리끼리 안 싸우게 하려면. 아까랑 똑같은 말이죠. 외부에 적이 있으면 내부에서 똘똘 뭉치니까. 그래서 밖에를 치워버립니다. 그거를 조선을 명나라의 길을 안 내줬다는 비밀을 잡아서 때리는 거죠, 그냥. 그래서 임진왜란이 그렇게 발생하게 된다. 네. 그리고 일본은 조총이라는 무기를 네덜란드로부터 배워서 쓸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었죠. 천자총통 이런 대포는 있었지만 이게 휴대용 화기는 없었어요.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총 같은 거는 가지고 있질 않았어요. 조선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런 무기들의 속수무책으로 당하면서 조선이 임진왜란에서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봅시다. 이제 선조라는 사람은 이제 이 양상을 봐야 되는데 선조가 전쟁이 일어났다는 걸 듣고 뭐 별일 없겠지 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그러다가 갑자기 막 일본군이 매섭게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 군대들이 훈련이 안 돼 있어요. 다들 오합지졸이어가지고 뭐 막을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훈련도 안 돼 있고 그냥 그렇게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선조가 이제서야 위험하다를 깨닫고 갑자기 막 북쪽으로 올라가서 여기 이 의주의 압록강까지 피난을 오게 됩니다. 정말 왕으로서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백성들을 다 냅두고 밤중에 아무도 모르게 휙 도망가 버리는 거니까요. 정말 안 되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선조가 그렇게 해버립니다. 그리고 서울에는 광해군을 냅두고 야, 네가 알아서 전쟁 중에 다 지휘하고 알아서 하고 나는 내 살 길 찾을란다 해가지고 자기 목숨길 찾을 길 찾아서 중국에 연락하고 중국에 가려고 하는데 실패하고 중국과 가장 가까운 그냥 그곳에 머무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제가 계속 했던 말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들 힘으로는 안 될 것 같았어요. 안 됐죠. 그래서 명나라 형님들 쟤네가 명나라를 친다고 우리한테 길을 열어달라고 한 거니까 좀 도와주세요 라고 요청을 해서 명나라 군대가 우리나라로 들어오게 되고요. 뭐 명나라 사람들이 오고 우리나라는 계속 지니까 백성들의 사기는 떨어지고 아무래도 또 임진왜란에 그 굉장히 슬픈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했다. 그 정도입니다. 네. 이제 다음은 이순신의 차례인데요. 이제 이순신 장군님부터는 다음 시간에 살펴보는 걸로 하고 오늘은 이쯤에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임진왜란이 왜 발생했는지 조선의 상황. 조선은 군대도 없었고 사람들끼리 사이도 안 좋았다. 일본은 전쟁을 오래 해가지고 군사들이 자기들끼리 싸울까봐 명나라한테 길을 열어달라는 명목으로 조선을 때렸다. 네. 그리고 조선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선조는 북쪽으로 피난을 가버리고 서울에는 광해군뿐이었으며 명나라에 도움을 요청을 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굉장히 빠르게 한양도 함락이 되면서 그런 식으로 일본에게 먹혀가는 과정이었다. 이쯤까지 알아두시고 다음 시간에 이순신 장군님, 우리 굉장히 유명한 100원짜리에도 계신 이순신 장군님을 다음 시간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봐요.